제 이름은 윤석빈이고요.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예, 반응이 안 좋으신데. 예. 예, 제가 흰머리가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오해하는데 머리 좀 길면 옛날에 강경화 외구장 한번 닮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이 좀 약간 인기가 없지만 대통령의 이름이 두 글자 같아서 예, 그때 약간 질문이 많은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트러스트 커넥트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블록체인에 한 건 아니지만 신뢰 기술이죠. 블록체인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IBM 오라클을 거쳐서 있는데 제가 신뢰 연결자,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경험이 있지만 스타트업 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성장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5년 차가 됐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메일, 카톡 아이디를 드려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앞에서 되게 인상을 들었는데 저기 보면 디자인 싱킹, 인스타트업 에자일 핵심적인 부분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아까 저도 앞에 연사 저도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혼자 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의 역량과 뮤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이 연구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나의 역량과 외부 역량 어떻게 잘 연결하고 융합하느냐.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지금은 R&D 자체 혼자 쓰는 시대는 아니고 같이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 할 거냐. 특히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유명한 시장 조사가 있죠. 이 컴바인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이저죠. 어떻게 고객과 공감하고,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 린 경영이죠. 빌드 메저런하고 에자일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잘 사실 에자일이라는 부분이 개발 방법론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데브옵스, 비즈니스와 개발과 운영, 아까 MSA처럼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어떻게 잘 연결하고 융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블록체인이 또 이런 사상에도 너무 잘 적용이 돼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저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개발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혼자 개발하는 게 어떻게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잘 연결하고 융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가끔 쓰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면 휴먼 훅,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저도 오늘 오는 길에 뭐 버스 지하철에서 많이 보고 있고 머신 러닝 대신에 이 데이터를 다 기계들은 배우고 있죠. 남의 집 얘기하면 제가 집에 딸 둘이 아들 하나군요. 재수생 고일 중3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약간 불쌍해 보이죠. 예. 그러니까 한 집에 지세대가 있는데 남의 집 얘기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식사할 때 거의 대화하네요. 예, 저희 첫째 딸, 둘째 딸은 뭐 BTS나 새로 나온 여기 블랙핑크 그리고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보이시죠? 저희 아이가 막내가 중3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중3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컸을 때 기존 은행을 쓸 것이냐? 저렇게 느낍니다. 안 쓸 거. 왜냐면 제가 이 아이가 이제 아이 거꾸로 가고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제가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비대면 그때 수업이 많으니까 제가 노트북을 사줬어요. 근데 제가 느꼈죠. 이 친구 분명히 공부만 하는 게 분명히 게임을 할 것 같은 예상대로 배틀그라운드 로블록스 게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봤을 때 하라는 공부 절대 영어 공부를 안 하다가 로블록스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대표적인 회사. 저희 집은 6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엄마 핸드폰에 60만 원 결제했거든요. 로블록스 저희가 이제 본사에 메일까지 보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컸을 때 여기 이제 은행이 많이 없죠. 기존 은행에서 쓸 것이냐? 전 느꼈습니다. 그때 안 쓸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피어 투 피어로 이 아이가 컸을 때 지세대들은 달라요. 이 세대들은 메타버스가 게임이 아닙니다. 비욘드 게임을 넘어서 실제 경제 시스템 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NFT, 인증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세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세대가 집에 3명 있잖아요. 지세대 특징은 절대 카톡을 안 씁니다. 오늘 카카오에서 오셨는데 카톡은 안 쓰고요. 제가 로블록스 가서 하면 답이 와요. 저한테 카톡 보내는 경우는 카카오페이 결제하려라. 그럴 때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 지세대 특징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저희들이 차세대 인증이니까 저희 차세대에 대한 것도 어떻게 잘 수용할 것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걸그룹 사진 나왔죠? 이 걸그룹 이름을 아신다.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대가 나옵니다. 이게 4명을 다 맞추면 제가 상품 드리거든요. 근데 약간 시간이 없으니까 문별솔라 휘인하사가 있는 마마무죠. 제가 최애 제 걸그룹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걸그룹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문별솔라 휘인하사 각자 역량이 있어요. 랩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근데 제가 느낀 게 있는데 ULS 키즈북에 제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 제가 그때 찐팬이 됐는데
느껴요. 이 각자 역량이 있지만 잘 어우러져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정말 시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4차 산업혁명도 문별 솔라 휘나서 어우러지듯이 AI, ABCD 약자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약자거든요. 그래서 마치 4차 산업혁명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연결 융합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BLTS는 비즈니스, 로우, 법이 법적에서 오는데 T는 테크놀로지, S는 소사이티입니다. 그러니까 ESG처럼 이런 문별 솔라 휘나서 어우러지듯이 이 종합적인 샤고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차세대 인증이라든지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좋고 P2P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의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은 이거는 다양한 아까 ABCD 중에서 이제 IoT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제가 레디 플레이 원이나 여기 나왔던 영화들에서 보면 제가 느낀 게 향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갑이 있죠. 이제 여러분 지갑이 스마트폰에 다 지갑이 있는데 원릿이 좀 있으면 기계로 들어갈 겁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그런 것들에 지갑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아무리 자율주행차 전기장표지만 제가 충전하려면 내려서 카드를 긁어야 되지만 좀 지나면 자전기자동차 안에 직접 원릿이 있어서 제가 직접 내려서 결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대에서 약간 나중에 이런 IoT라든지 머신 커머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주로 이제 사람에 대한 게 있으면 좀 있으면 머신 커머스, 퍼스트 퍼슨이 아니라 기계 대계, 머신 투 머신 되는 커머스에 대한 IoT 아마 차세대 인증에 대해서 그거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자인 싱킹, 그래서 약간 제가 양손잡이인데 자네 운전처럼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오해가 있죠. 사실은 블록체인은 저는 약간 기술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신뢰 기술이죠. 그러니까 마치 AI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그런 것들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마치 제가 비유를 하자면 AI를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보는 것처럼 지금은 AI에 대한 결정들이 사실은 답이 나오지만 요즘은 약간 뭐 설명 가능한 AI도 나오지만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AI가 사고가 났을 때 마치 AI를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로 비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데이터 레이크 DNA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데이터 댐에서 보면 사실은 블록체인이 빠져 있죠. 이게 보면 뭐 처음에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 결합해서 혁신 서비스 나와 있는데 데이터 댐에 보면 블록체인 빠져 있지만 저는 마치 필터를 얘기했어요. 아니면 정수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죠. 정수기를 비유하자면 AI 데이터가 물로 비유하자면 정수기 안에 중요한 게 있죠. 필터가 중요하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블록체인도 필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 사실은 데이터 댐 DNA 할 때도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약간 데이터 댐에서 보이지 않는 슬퍼하지 말고 사실은 블록체인은 필터 같은 역할, 물이 깨끗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AI한테 약간 인종차별적인 데이터가 계속 피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인종차별적인 결정을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AI 블록체인 통해서 약간 데이터가 너무 바이어스 돼 있지 않았는지 객관화되어 있는지 그것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드린 이노베이션, 데이터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관의 데이터, ERP, CRM에서 마이 데이터가 중요한 것처럼 시대가 변화해서 앞에서 약간 말씀 나왔는데 시대가 변했죠.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기관에 대해서 마이 데이터, 그리고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분산화 이것들이 제가 블록체인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전체적인 흐름, 비즈니스적인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융도 중앙화된 금융에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웹3.0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이런 탈중앙화되고 그러니까 민주화되는 AI에 대한 민주화, 데이터에 대한 민주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사상적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시대가 변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 가장 보수적인 한국은행조차 CBDC 이제 오늘가 이제 팝콘 각인데요. 아까 모바일 운전면허증 뒤에 보면 블록체인 DID 기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 그리고 CBDC도 연구 모의 과제인데 뒤에 보면 다 분산 원장에 리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실체들이 올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올해 안에 다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 CBDC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 융합되듯이 각자 놀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고 융합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같은 나는 자료는 2020년인데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보면 프랙티컬 블록체인이죠. 사실은 이전에 계속 블록체인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2020년은 블록체인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다 레이저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 2020년대 이후로 전에는 블록체인이 ICO라든지 그런 걸로만 있었지만 지금은 다 프랙티컬 블록체인. 아까 모바일 운전면허증, 삼성, LG, 뭐 카카오, 네이버 다 이런 데서 인프라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점점점 데이터베이스를 쓰듯이 블록체인의 데이터 관점으로 많이 확장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은 그 이후로도 지금 스타벅스나 이제 JP 모건, 골드만삭스에서는 다 지금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2020년대 이후로 저희 나라도 지금 뭐 과기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내재되고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하면 너무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CD 관점에서 이렇게 다 연결되고 융합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해서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종교 이민하 교수님 장표를 약간 제가 잠조해서 바꿔봤는데, 왼쪽은 오프라인이죠. 현실, 밀질, 소유, 자원 키워드고요. 오른쪽은 온라인입니다. 정보, 공유 관계를 보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가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폼이고요. 재밌는 게 발생했죠. 온라인인데 오프라인 가고 있어요. O2O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O2O, 메타버스가 다 이런 사상이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온라인, 그러니까 분명히 온라인 회사인데 오프라인 가고 있죠. 사실은 강남역 가시면 분명히 네이버, 카카오, 프렌즈가 분명히 온라인 회사인데 매장이 있죠.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아마존이 대표적인 온라인 회사인데 다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질과 양이 뭐 이건 워낙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아마존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지금 중국에서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거기서 알리바바에서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면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서강대학교 교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장기 미국 출장한다 예상을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칸 저한테 아마 카드를 안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얘기합니다. 제가 서강 튀긴 교수 아무리 얘기를 해도 BOA는 저한테 카드를 안 만들어줄 것 같지만 아마존 뱅크에서는 저를 아마 볼 거예요. 데이터를 볼 거죠. 이 사람이 서강대학교 교수기도 하지만 연찬 적도 없고 커머스 데이터를 다 갖고 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아마 카드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얘가 사실은 뱅크 아메리카에서 카드 아마존 주듯이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도 인터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중국은 그런 게 없죠.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얼굴 인식을 해요. 얼굴 인식해서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 세트, 우리나라에서 아마 스코링하는 시용 평가할 때 데이터 세트가 몇백 개, 1000개 안 되는데요. 중국은 데이터 세트가 10,000개가 있답니다. 3초 안에 얼굴 인식해서 데이터 세트 인식해서 이 사람한테 알리페이 위치까지 쏴주는데 아마 뭐 1분, 뭐 3초라고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땐 1분 안에 다 실제 서비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인증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데이터의 양가질에 대한 부분들이 메타버스 마찬가지.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연결되고 융합되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결되는 이 데이터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은 실내 기술인데 데이터, 화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화폐 때문에 이슈가 많지만 저는 이제 디지털 자산의 시대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뒤에 말씀했지만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 디지털 금융, 마이데이터, CBDC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DID까지 그래서 연결되는 메타버스에서 연결되는 시대가 될 것 같고요. 중간에 AI 빅데이터 통해서 여러 가지 미래 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명은 지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한쪽은 블록체인 같은 집단지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AI 데이터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가 주인공이고, 근데 블록체인은 마치 조연이긴 하지만 약간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수리남 드라마는 주인공이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우영우도 있지만 그 드라마를 둘러싼 조연들이 있죠. 조연들 통해서 그 주인공의 본질이 나오듯이 그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AI 블록체인 통해서 같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AI 통해서 혁신의 영역이라면 블록체인은 분배 영역이죠. 약간 AI 데이터가 권력이 있었을 때 권력을 약간 이제 뉴트럴 해주고 좀 균형을 잡아준 역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혁신의 영역과 분배 영역에서 그래서 AI 블록체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단 하기 전에 일단 저는 P2P 할 때 물론 블록체인 하는 분들은
피어투피어로 얘기하는 저는 플랫폼의 시세에서 프로토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흐름이 말씀드렸죠. 아까 플랫폼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프로토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웹 3.0은 많이 오해가 있습니다. 약간 근데 여러분 버전이 너무 하지 버전은 뭐 2.1, 1.8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중요한 거는 약간 웨이브가 바뀌었어요. 1.0은 정보 경제다. 그러니까 리드 올리. 그래서 HTML 같은 리드하는 여기 보면 리드 올리가 정보 경제고요. 플랫폼 경제는 오히려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우리나라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제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서로 인터랙션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게 3.0이 약간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지만 3.0에서 토큰 경제입니다. 약간 리드, 라이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소유의 경제입니다. 지금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리드, 라이트에서 소유하고 소유되니까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1.0은 리드, 2.0은 리드, 라이트, 3.0은 리드, 라이트, 앤 온. 그래서 실제 소유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하는 건 소통은 많이 있었죠. 2.0, 3.0은 가장 큰 특징은 소유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고 탈중앙화 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NFT 인증 시스템 말씀드릴 건데 이때부터는 약간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자문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NFT 인증에 대한 부분은 N은 토큰의 약자입니다.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이 가능하고요. M은 메타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데이터죠. 그래서 중앙 서버를 신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인증하는 부분은 블록체인에 대한 건 투명성이죠. 그래서 관련돼서 인증 여부를 스캔할 수 있어서 익스플로러 같은 데에서 이더 스캔 같은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노드에서 인증 여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인증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워터마크 제가 실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마이애미를 갔는데 제가 그때 발표를 갔는데 제가 아무리 아트베저 큰 행사에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가서 스피커고 교수를 아무런 저한테 줄을 서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 BYC 들어보셨죠? BYC 크립토펑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인증이에요. 커뮤니티 내에서는 바로 통과되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교수라고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줄 서서 딱 하라고 BYC랑 크립토펑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패스되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실제 지갑에서 하는 것이 토큰, 메타데이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NFT를 할 수 있는 인증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NFT, 나중에 또 말씀했지만 약간 워터뱅크처럼 인증 자체를 지금은 그림,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인증을 쓸 수 있습니다. 인증해서 기업 가치라든지 브랜드, 기능에 대한 가치를 할 수 있어요. NFT를 상품처럼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 인증 NFT로 할 수가 있고 브랜드,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능에 대한 이 세 가지 인증을 쓸 수가 있습니다. NFT가 마치 NFT를 세 개를 봤어요. 내가 나 회사 소속이기도 하고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 마치 뒤에 또 설명드렸지만 인증을 받는 것처럼 프로세서처럼 마치 프로세서 NFT, 다이나믹 NFT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전증은 그러니까 평가를 받고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프로토콜화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NFT 인증을 하고 기업 인증. 그러니까 NFT를 갖고 약간 인증에 대해서 마치 체인링크에서도 이렇게 약간 프로세스를 갖고 내가 NFT로 그냥 그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인증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실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타마스크라고 해서 불탈중한 지갑이 있는데 서 유저 지갑에 NFT하고 메타데이터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증을 갖고 NFT를 받게 되고 그 인증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브랜드를 받았을 때 워터마크처럼 워터마크 NFT처럼 내가 기업 인증을 받고 워터마크 NFT를 받으면 원래 갖고 있는 지갑에 있었던 실제 원본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약간 그 연결됐습니다. 이게 인증 NFT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쪽에 지갑 안에 있었고 실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거래가 불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NFT 마켓,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실제 NFT 토큰과 메타데이터 안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실제로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좀 했던 경험이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NFT를 너무 그냥 단지 그림 파일만 보고 있지만 실제 해외에서는 반도체 설계도를 NFT화하고 그것들을 인증해 쓰는 것들이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FT 인증 통해서 뭐 전체 타 마켓에서 실제 인증을 받지 않은 유저 지갑에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탈중화돼 있어서 NFT 인증을 받지 않은 유저와
NFT 인증을 받은 유저가 나눠져서 이렇게 오픈시라든지 뭐 업비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NFT 마켓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 NFT 안에 토큰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안에서 그 인증을 해서 프로세스로 나눠져 있다. 내가 기업 인증도 받아야 되고 실제 브랜드에 대한 걸 받아야만이 실제 원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사실은 원본 NFT를 안 받으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워터마크 있는데 실제 제가 인증을 받으면 워터마크 마크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실제 워킹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NFT 인증을 받았던 유저와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빨리 진행을 하면요. 그래서 NFT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 불가능하서 NFT는 Non-Fungible 토큰 약자죠. 그래서 약간 교육값이 있고 그렇지 콘텐츠 데이터와 토큰이 결합한 토큰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사실 웹 3.0 시대는 아까 말했던 데이터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바뀐 부분이죠.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증명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단지 토큰으로만 끝나는 게 이렇게 인증으로서 소유권 증명, 인증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기술적인 부분에 말씀드리면 여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얼마큼 안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실제 디플로이 할 때도 코딩을 해서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마치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3자가 개입 없이 바로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JSON 파일로 해서 아까 메타데이터 안에 JSON 파일하고 토큰이 아이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실제 DAO라고 해서 이제 약간 너무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NFT DAO 것들이 따로 놀진 않고 이렇게 의사결정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이든지 실제 가버넌스에서 전체 신원 확인에 대한 NFT 그리고 재밌는 거는 NFT 하는 목적은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마치 주식회사에서 주주 결정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지분 결정, 이게 퍼센트 약자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가버넌스에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KYC, Know Your Customer 부분이고요.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DID, 아까 앞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처럼 DID 정보, 블록체인의 지갑 정보 이런 것들이 토큰에서는 보관이 가능하고 메타데이터에서는 실제 DID, Know Your Customer 아까 은행에서 오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KYC 정보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결되면 CBDC하고 연결되고 아까 모바일 운전면허 행안부 DID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여기 유저 있는 것처럼 노요 커스터머 DID 지갑에서 신원 확인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NFT 블록체인 프로토콜 위에서 DAO 조직으로 유저 데이터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지분에 대한 부분도 연결될 수 있고요. 거기서 실제 의사결정 테라 루나가 좀 사태가 크게 벌어졌죠. 사실은 재밌는 게 아마 저도 느꼈는데 나중에 전차조사할 때 나는 20%에 대한 나는 결정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건 가버넌스에서 결정된 거 얘기할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것처럼 의사결정될 수 있는 투표,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NFT에 대한 인증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 보면 지금 웹 3.0 시대에 약간 제가 빨리빨리 나왔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웹 3.0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 슈퍼 서비스, 슈퍼 앱 시대는 한 앱에서 은행 계좌, 보험 계좌, 비트코인, 이더리움, CBDC 마이데이터 그런 때 하나의 통합되는 슈퍼 서비스, 슈퍼 앱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거 할 때 웹 3.0 시대가 됐을 때 탈중앙화된 이런 원릿하고 실제 탈중앙화된 데이터 플랫폼 여기 보면 회사의 실제인데요. 보면 탈중앙화된 아이디 약간 중요한 게 탈중앙화에 대한 가치가 실제 구현되는 지갑 슈퍼 서비스가 되지만 그다음에 원릿이라든지 탈중앙화된 아이디 허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체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아까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기존 금융과 새로운 금융이 연결 융합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웹 3.0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인증에 대한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오토 이노베이션처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독촉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저 웹 3.0 기술 트렌드하고 플랫폼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의 변화상까지 해서 굉장히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발표여서 되게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나 보네요.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NFT 서비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돈을 벌려고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 관련해서 뭔가를 론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금을 파는 거를 NFT를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서비스로 한다면 NFT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는 어떤 거가 될 건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서비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예. 근데 말씀하신 실물 자산하고 연결되는 NFT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고요. 네. 아까 금이라든지 실물 자산에 대한 것들이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NFT는 사실은 부동산처럼 약간 이렇게 유니크한 부분이잖아요. 네. 유니크한 부분들이 있으면 약간 시작점은 다 금이라든지 아니면 미술품이 많죠. 사실은 네네. 이렇게 NFT 약자는 너무 풍적으로 약간 하나의 유일한 유니크니스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술품도 유니크한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약간 기술이 있었지만 약간 미술품이 시작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직접재산권이죠. 반도체 설계도라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노하우들 자체가 사실은 갖고 있는 그 노하우 자체가 NFT로 되면은 사실은 뒤에 아까 설명 안 됐지만 전에 있었던 그 하나의 뭐 작가들뿐만 아니라 원래는 리안캣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전혀 그런 것들이 유튜브로 많은 유저서가 있었지만 나한테 보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리안캣을 NFT로 한다고 나서 이 사람이 302달러를 받았어요. 실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현재 미술품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모든 것들, 반도체 설계도,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여기 인증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 그런 것도 다 IP가 되면, IP는 분명히 현재는 NFT가 약간의 그림으로만 보시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직접재산권이 분명히 NFT가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